자, 질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7페이지 보였어요? 49번 문제. 질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건 질소는 다른 원소와 반응하지 않아서 기기의 기밀 시 시험용 가스로 사용된다. 맞죠? 2번 촉매를 사용해서 상온 35도 정도에서 수소와 반응시키면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죠.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면은 암모니아가 나온다. 일단 분자식으로 써보면 N2 H2, NHC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온 것이 질소가 1대 수소가 몇? 3이잖아요. 1대 3 비율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분자에다가 1, 요거 하나, 요거 3, 3H2 플러스 해봅시다. 이제 알게인 개수도 맞춰야죠. 질소 째까는 원자 알게인이 2개, 여기는 하나잖아요. 통째로. 그 앞에다 써줘야죠. 2, 2개. 그럼 수소 알게인은 3개씩인데 그게 2개니까 2, 3은 6. 3위는 6. 똑같죠? 이처럼 1대 3으로 해서 분명히 합쳐야 되는 건 맞아요. 이렇게 질소와 수소를 결합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든다. 이게 이제 하버 보시범이에요. 최초로 이제 하버라고 하는 독일 화학자가 개발을 했고 나중에 이제 보완이 됐죠. 근데 이게 최소 고온고압에서 이루어져요. 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한 400 내지 500기압 정도 알겠죠? 이렇게 가압을 해서 이루어지는 반응이에요. 일반 상온에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발의 촉매들을 사용해서 상온 35도에서 수소와 반응시키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주로 액체 공기를 B점 차이로 불려서 산소 활동을 낮추죠. 이건 맞는 말이죠. 지금 2번은 이 해설을 틀리니까 교정하고 3번 공기의 주성분이 질소가 있고 뭐예요? 산소가 있고 아르곤이 있었죠?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0.9%예요. 근데 퍼센트로 이러는데 공기하고 섞어져 있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액체로 만들어서 다 한번 만들어 액체로. 네? 액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온도를 올려요. 그렇죠? 예.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은 끓는단 말이죠. 그 끓는 온도가 이제 세 가지가 다 다르죠. 세 가지가 다 다르다. 그래서 B점 차이로 분류가 되어서 나와요. 그건 아시죠? 산소가 몇 도에서 마이너스 183도. 아르곤은 마이너스 186도.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 액화될 때는 이 순서대로 액화돼요. 산소, 아르곤, 질소. 기화될 때는 어때요? 이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질소, 아르곤, 산소 순서대로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도수가스 생산회사에서 이렇게 액체로 만들어서 분별 증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례대로 분리가 되어서 나와요. 4번 B점이 대단히 낮아서 극저온의 냉매를 이해합니다. 그렇죠. B점이 어마어마하게 낮죠. 액화 질소는
극저온의 냉매, 초저온 냉매로 이렇게 사용하죠. 물론 순환을 시켜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증발을 시켜서 그 차가운 냉기로 냉동을 하는 거죠. 50번. 천연가스 지하 매설 배관의 퍼지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질소의 여러 가지 용도 가운데서 퍼지, 치환용으로 쓴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질소 용도가 꽤 많은데요. 질소의 특징을 이용하는 거예요. 질소 이게 분자 상태로 된 것은 별로 화학 반응을 별로 일으키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반응을 잘 어때요? 일으키지 않는다. 물론 금속과 만나서 보온과학 상태에서 질소가 질화 반응을 일으키는 해요. 질화 반응. 질화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이 크알모티가 있어요. 크롬, 알루미늄, 몰리브덴, 티타늄 이 네 가지가 질화 반응이 잘 일어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잘 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화 반응이 제일 강한 것이 니켈이에요. 그래서 질소계수를 충전할 때는 니켈 강을 사용한다. 그랬죠? 권장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용도를 보면은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암모니아 만드는 데 쓰죠. 암모니아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이유는 암모니아가 여러 가지 용도 가운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비료예요. 암모니아 비료, 또 질소 비료, 요소 비료 이게 만들 때 암모니아가 대단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질소는 무엇을 비료를 만드는 원료가 된다는 거예요. 용도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반응을 잘 않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거죠. 반응을 않는다. 그래서 치환용 가스. 이것을 바꿔서 넣는 거. 치환용. 퍼지라고 하는데. 이런 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점이 낮죠. 마이너스 196도. 그렇죠. 네? B점이 낮은 특징을 이용해서 뭐야? 초저온 냉매. 극저온 냉매 이런 것으로 이용할 때 액화 질소 자체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리고 반응을 잘 안 일으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치환용뿐만 아니라 뭐지? 캐리어 가스가 뭐라고 했어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라는 분석기에 운반용 가스 시료를 운반하는 샘플링 가스를 밀어 넣어줘요. 푸시맨처럼 지하철에서 시료 운반용 가스로 사용된다. 그래서 질소만 쓰는 게 아니라 시료 운반용 가스에는 수질헤라, 수소, 질소, 헬륨, 아르곤, 그래서 수질헤라가 있다. 있죠? 내용 중에 질소가 두 번째 들어있다. 그래서 주요 용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용도가 아닌 거 있죠? 용도가 아닌 거. 왜? 용도가 아닌 거? 예, 연료로는 안 쓰죠. 그렇죠? 부연성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료로는 사용하지 않죠. 이유? 질소가 뭐예요? 다른 말 안 하고 무슨 가스죠? 네, 불연성 가스죠. 그러니까 태우는 염소용으로는 쓰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50번의 문제 천연가스 지하 매설 배관의 포지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1번 N2, 2번 Cl2, 3번 H2, 4번 O2 되어 있는데 N2가 답이 되겠죠? 이게 분자식으로 나오면은 혼동하면 안 돼요. 51번 문제. 질소의 용도가 아닌 거. 208페이지입니다. 질소의 용도가 아닌 거 그랬어요. 질소의 용도가 아닌 거. 비료도 사용하고 질산 만드는 데 쓰입니다. 질산. 연료로는 안 써요. 연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냉매를 이용한다. 4번 맞고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틀린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52번입니다. 52번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이산화탄소 문제가 쭉 명제 나와 있어요. 문제 문항수는 적더라도 이산화탄소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51번부터 이산화탄소 CO. 이산화탄소의 일반적인 성질은 첫째 독성이라는 거죠. 독성 가스. 근데 일산화탄소는 독성인데 대부분 독성이 냄새가 아주 작은 냄새가 나거나 뭐 쌍문 냄새 나거나 아니면 어쩌다 시한수소 같이 별종으로 복숭아향기가 나거나 정말 냄새가 나요. 근데 냄새가 전혀 어때요? 안 나요. 네, 그래서 무색, 무취, 맛도 없어, 무늬 이고요. 뿐만 아니라 독성이면서 뭐 가연성이에요. 가연성.
일산탄소 폭발 범위가 125741 암기 방법 있었죠? 네. 125741 125는 뭐냐? 12.5 7, 741, 14%가 일산탄소다. 기본적인 성질은 독성하고 가연성이에요. 독성 가연성. 무색, 무치, 무미. 그리고 일산탄소 CO를 명칭을 읽을 때는 일산화탄소 이렇게 있지만 그냥 엄밀히 말하면 카본과 옥시전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본 옥사이드. 근데 이게 다른 것과 뭔가 결합이 돼 있어. CO가 결합이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명칭이 카본 옥사이드가 그래서 카본이 있거든요. 또는 카르보니. CO가 다른 것과 결합되어 있을 때는 이제 카본이 B, 카르보닐 명칭이 이렇게 붙어요. 카르보닐. 성질 독성 가연성인데 이 카르보닐 CO는 철이라든지 니켈과 반응해요. 철하고 니켈하고 반응을 화학 반응을 해서 부식을 시킵니다. 이것을 이제 카르보닐화라고 해요. 생성정시 이제 철, 니켈, 철카본일, 니켈 카본일 그러는데요. 일산탄소 하나에 철이 몇 개 달라붙느냐? 일산탄소 하나에 니켈이 몇 개 달라붙느냐? 암기방법 옆에는 미사철5 이렇게 외워요. 미사철5. 미사철5 이렇게 외워요. 미사철5. 니켈은 4개, 철은 5개가 붙어서 카르보닐, CO하고 결합을 해서 착염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부식이 돼요. 한마디로 철과 니켈이. 그러니까 일반 철이 부식이 된다는 것은 일반 철의 대표적인 탄소강 이런 것을 어때요? 사용하기가 곤란한 거죠. 탄소에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일산탄소 자체는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철이나 니켈강을 사용하지 마라. 알겠죠? 요 규정입니다. 규정이니까 철, 그냥 단순한 철, 그 다음에 니켈 사용을 어쩐다? 금지가 되어 있고요. 일산탄소 뭐 사용하는 것도 촉촉하고 이런 데는 철이 노출되거나 니켈이 노출되도록 하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코팅을 하든지 다른 합금강을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뭘 사용하냐면은 지금 자꾸 이렇게 가스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기체의 성질을 이야기하면 뭔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경우 반응이 됐다라는 것은 결론은 뭐가 됐다? 부식이 일어났다는 거죠. 부식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사용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뭘 써야 되느냐? 운동화를 사용해요. 뭘 사용한다고? 운동화. 파축 씨알이 아니고요. 운동화를 사용한다고. 운동화는 뭐냐면 은, 동, 물이, 알루미늄.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코팅을 하거나 은으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일반 탄소광에다 코팅을 하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한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냐면 피막, 코팅 이런 것을 의미해요. 구리로 코팅하거나 구리를 하거나 알루미늄 코팅하거나 알겠죠? 합금강을 아예 쓰거나 또는 구리를 쓰거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도 지금 종류마다 조금씩 나와요. 산소, 암염 다 다르고 또 암모니아 다르고 뭐 염소 나올 때 다르고 이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질소 나올 때도 다르고 예?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질소일 때는 무슨 강사라고? 한두 개가 아니라서 질소는 질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까르보티 쓰면 안 되고 니켈강 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저런 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성가스이기 때문에
독성 가스는 어떤 설비가 돼야 돼요? 공급 설비의 요원이 이중관 반성 설비입니다. 반성 사용되는 설비의 전기 설비는 무슨 구조로 해야 된다? 반복 구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독성이면 무조건 독성이 이중관이죠. 그렇죠? 독성이면은 이중관인데 이중관 사이즈는 다시 안 할게요. 해요?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는데 안쪽 관에 이 바깥집이 이 바깥쪽 관에 안쪽 사이가 떠 있어야 돼. 10%씩. 요 지름의 10%. 여기 10% 여기도 10% 20% 양쪽으로 이 바깥쪽 관의 지름이 안쪽 관 지름의 1.2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배. 20%가 더 넓어요. 예, 이게 이제 이중관인데 이중관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포함식 아산함에 염물이 매알친다 그랬죠? 이산화탄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산화탄소 있어요 없어요? 호스겐, 황화수, 시아노수, 아황산가스, 산화이트렌, 암모니아, 염소, 염화탄 있는데 이중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중관 독성이지만 이중관이 어쩐다? 네? 제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관 종류를 외울 때 포항시 아산함에 염물이 매알친다. 그리고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뭐 이제 하나 용도를 하나 더 봅시다. 용도. CO하고 플러스 Cl2 이산화탄소, CO가 이산화탄소죠? Cl2는 뭐예요? 배웠는데 염소, 산소하며 두 개를 붙이면은 CO, Cl2가 돼요. 바로 붙이면 그냥 이건 포스겐이라고 읽어요. 이게 맹독성인데요. 그라이도 독성인데 이것도 독성인데 그냥 붙여갖고 맹독성을 만들었어요. 맹독성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 이거 뭐하러 만들까? 살충제라든지 제초제, 살충제 뭐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연료를 쓰기 위한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CO, Cl2인데 CO도 포스겐 재료가 되고 Cl2도 포스겐 재료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문제를 알려줄 거죠? 52번 이산화탄소 성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1번 산화성이 강한 가스이다. 산화성이 아니고 환원성. 왜 환원성이 강하죠? CO는 다 탄 거라고 안 탄 거라고? 안 탄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연소가 필요해요. 그렇죠? 연소가 필요해요. 다른 말로 뭐가 필요해요? 산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원소나 또는 산화물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자꾸 어때요? 자기가 산소를 띄어와서 산화가 되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했죠? 공기가 부족하면은 일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된 화염이 나온다. 환원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옆에 녹슨 게 있어요. 녹슨 금속이 있어요. 녹슨 금속이 있다는 것은 산화된 금속이에요. 알겠죠? 산화된 금속인데 일산화탄소가 쑥 지나가면은 나 산소 좀 띄워줘. 내가 필요해. 뭐 띄어간단 말이에요. 산소를. 그러면 이 금속 입장에서 볼 때는 산소를 띄어가 버리니까 환원이 된단 말이죠. 해방군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산화성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환원성이 강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2번 공기보다 약간 가벼우니까 수상천을 보여준다. 공기보다 약간 가벼운가 분자량 한번 해보죠. 분자량 뭐죠? 분자량이 하나의 요건 12짜리고요 5가 16짜리니까 합이면 얼마야? 28이죠? 분자량 28. 공기 분자량 얼마예요? 29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약간 가벼우니까 흐트러지면서 위로 점점 떠오르겠죠. 그렇죠? 그거 맞는 말입니다.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수상청 반응을 하면 물속에다가 이렇게 대롱을 넣어가지고 병으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뽕뽕뽕뽕 기포가 올라오면서 채집이 되는 거예요. 3번 개미산의 진한 황산을 작용시켜 만든다. 이건 이제 위험물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조금 어려워요. 개미산이 의산이라고 하는데 의산, 개미산, 의산, 토름산 같은 말인데요. 진한 황산을 작용시켜서 만든다. 이것은 나중에 위험물 수업할 때 자세히 설명할게요. 과정을. 4번 혈액 속에 헤모그로민하고 반응해서 산소의 운반을 흡수시킨다. 그랬는데
CO가 일산화탄소에 이것이 연탄가스 주범이에요. 이게 연탄가스 주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허파에서 기관지를 통해서 이렇게 폐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면은 전부 다 이렇게 모세혈관 지나가면서 공기가 들어가면은 공기 속에서 이 혈관 끝에 나와 있는 꽈리 모양, 그 허파꽈리라고 하는데 거기를 통과를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허파꽈리 끝에서 뭐라 달랑달랑 나와 있는 피 성분 중에 헤모글로빈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로 딱 흡착을 해요. 헤모글로빈 구조가 엽록소 구조하고 엽록소의 구조의 끝에가 뭐가 있냐면 철분이 달라붙는 형태예요. 철분이 부족하면은 헤모글로빈 형성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뭐가 되냐? 빈혈이 생기는 거죠. 빈혈. 그래서 이 철분이 산소로 만나면은 쫙 빨아들여서 산화철이 되면서 산소를 붙잡아.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붙잡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포가 온몸에 있는 세포마다 산소를 공급해요.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리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서 일산화탄소가 좀 섞여 있으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는 안 넣어들거든. 일산화탄소만 죽어라고 좋아요. 몇 배? 그래서 700배, 800배 좋아요. 일산화탄소 바닥이 날 때까지 뽕을 뺄 때까지 산소는 치닫아봐요. 이게 사람 심리하고 똑같아요. 좋은 습관은 절대 잘 안 들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해야 돼. 운동이 무겁게 해야지 좋은 습관이 돼요. 질 나쁜 습관은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좋아요. 몇 배? 7, 800배 좋아해요. 본성이에요. 공부하는 거 좋은 습관 들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좋죠. 놀기 좋고. 얘가 좋고, 손목 운동이 좋고. 그럼 몇 배나 더 좋아하냐? 7, 800배 더 좋아하는 거예요.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누가 공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그렇죠. 공부 좋아한다 그러면 취미가 공부다 그러면 특이하잖아요. 안 특이해요? 정말 특이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숨쉬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어쨌든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숨 대충 안 쉬어도 그냥 살아가면 좋겠죠. 응? 어쨌든 밥 먹을 것도 귀찮을 때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밥을 안 먹고 알약 같은 거 하나 물러 딱 꿀꺽 마시면 해결되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세상이 올 줄도 모르겠는데. 이제 귀찮으면 이제 숨쉬기도 귀찮고 다 귀찮죠. 네. 자고로 나쁜 것은 빨리 이게 결합이 돼요. 빨리 익혀요. 벗어날 줄 몰라요. 자,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반응을 해서 산소의 운반을 저하시킵니다. 산소가 아무리 들어가도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거둬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식에서 죽는 거예요. 산소 부족으로. 지금 이제 일산화탄소가 연탄가스 주범이라고 했죠. 53번 문제. 고압가스별 종류별 발생하는 현상, 작용을 뜨는 것. 수소는 탈탄작용하죠. 탄소 표현에서 탄소광의 강도를 저하시키고 변형을 증가시켜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수소는 탄소광을 사용해요? 못해요? 못해요. 수소 용기에 쓰는 것은 수소의 탈탄작용을 방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수소들의 본능. 해수욕장 가면은 선글라스 끼고 탱크팅 몰래반이 이랬죠? 그래서 탱스텐, 크롬, 티타늄, 몰래벤, 바나듐, 니오브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싼 게 뭐라고 했어?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안 넣고 5, 6% 정도 이렇게 해서 넣어서 5, 6%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염소 부식이 일으키죠? 네. 왜? 수분을 흡수하면 염산이 돼요. 부식이 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산에는 모든 금속이 부식을 해요. 금까지도 사실 녹아요. 질산과 염산을 섞어서 만든 왕수라고 하는 강력한 산에 금도 녹아버려요. 녹지 않는 산이 금속이 없어. 산에는 다 반응해요. 그 속도나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두껍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껍게. 그래서 염소는 탄소광을 쓰기는 쓰되 뭘? 부식 여유 지수를 두는 거죠. 3mm, 5mm 더 두껍게. 철판 자체 두께를 3mm, 5mm 규정치보다 더 두껍게 만들어라. 그렇게 돼 있죠. 네. 아세틸렌. 아세틸라이드 생성하죠? 네. 아세틸렌은 화학 폭발을 일으키는데
보온고압에서 어떤 금속과 반응해? 불이, 은, 수은 세 가지와 반응하죠. 규정에도 나와 있죠. 불이 사용하지 마라. 심지어는 불이가 많이 포함된 합금도 쓰지 마라. 네, 원재 625 꽝 터진다고 했죠? 62% 초과되는 공합금 사용하지 마라. 그랬죠? 자, 암모니아는 NH3 들어있는 질소 성분 때문에 질화 반응을 일으켜요. 질화 반응. 카르보닐 생성한다. 카르보닐 반응이 일으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일산화탄소죠. 암모니아가 아니죠. 일산화탄소가 카르보닐화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틀린 거 뭐예요? 4번이죠. 암모니아가 카르보닐이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카르보닐을 일으킨다. 54번. 다음 중 이중관으로 해야 되는 가스가 아닌 거 그랬는데요. 포항시 아산함의 염염 이렇게 되는데 포항시 아산함의 염염 이랬는데 해당 없는 거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는 독성이 있지만 이중관 대상은 아니죠. 그렇죠? 예. 자, 55번. 다음 이중관으로 해야 되는 고압가스가 아닌 거 포항시 아산함 염염 수소는 독성 아니죠. 네. 이중간의 조건이 뭐예요? 독성인 것 중에서 포항시 아산함의 염염 이랬죠. 그러니까 수소는 해당 사항이 없죠. 2, 3, 4 항산가스 아모니아 황화수소는 전부 다 독성이면서 포항시 아산함의 염염 해당되죠. 56번 문제가 별도로 하나 나와 있네요. 56번은 드라이 아이스는 냉동에서 됐죠.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얼린 거죠. 어? CO2를 얼린 거예요. 고체 탄산가스. 이게 고체로 됩니다. 고체로 되면은 뭐가 돼? 드라이 아이스죠. 왜 드라이 아이스라고 명칭이 붙어 있느냐? 냉동할 때 얘기했는데 드라이 건조하다, 거실거실하다. 아이스 얼음이에요. 얼음인데 거실거실. 이게 무슨 소리냐? 얼음은 녹으면 물 되잖아요. 근데 드라이 아이스는 녹으면 물이 안 생겨요. 얼음은 얼음인데 희한한 얼음이다. 하얗게 얼음인데 이게 녹았는데 물이 하나도 없네? 뭐예요? 기체로 다 날아가 버리죠. 이걸 보고 승화라고 해요.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가 되면서 탄산가스로 날아가죠. 이산화탄소를 얼린 거죠. 이산화탄소를.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7번. 염화수소 HCl을 기체로 이야기할 때는 염화수소라고 해요. H가 수소, Cl이 염소인데 염소가 수소하고 화학적으로 결합된 것이니까 염화수소. 이게 액체로 물에 녹아서 액체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염산이라고 해요. 염산. 염화수소의 용도가 아닌 거 강판이나 강제의 녹을 제거한다. 필름을 제조한다. 조미료를 제조한다. 향료나 염료, 의약 등의 중간물을 제조한다. 됐는데요. 이거 지금 강판이나 강제의 녹을 제거하는 것은 이 약간 수분기가 있으면은 금속을 녹이죠. 표면을. 녹여서 이렇게 강판의 녹을 이렇게 제거하는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약품, 여러가지 약품, 또 염료, 의약품, 또 염화 비닐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등등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필름 제조는 조금 용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필름 제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필름 제조는. 자, 그 다음에 58번. 계속 시아나수소 문제가 몇 문제 나와 있는데요. 무색의 복숭아 냄새가 나는 독성가스. 유일하게 독성가스 중에서 향기가 난다. 그랬죠? 네. 이게 뭐예요? 시아나수소 HCn이죠. 2번이 정답이죠? 59번. 액체는 무색 투명한데 특유의 복숭아 향기가 있는 맹독성. 시아나수소가 답이겠죠? 네. 시아나수소 충전 요령에 대해서 그래서 충전하면서 시아나수소를 이렇게 별도로 설명을 했었죠. 특징 같은 거 많이 설명했죠. 60번. 시아나수소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인하온도가 낮다. 2번 오래된 시한화수소는 자체로 폭발할 수가 있다. 중화 폭발을 일으키죠. 3번 용기 충전한 후에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번 호흡 시 흡입하면 위험하지만 피부에 묻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 아니죠.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가 화상이 입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61번 브로마메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브로마메탄은 모든 가연성 가스는 가연성 가스가 충전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왼나사죠, 왼나사. 왼쪽 나사 기억나시죠? 가연성 가스는 용기 충전구가 왼나사예요. 에레가 두 개 있죠. 암모니아, 브로마메탄 이렇게 있다고 했죠? 요 암모니아 브로마메탄은 충전구 왼나사만 예외 규정일 뿐만 아니라 가스임에도 불구하고 반폭설비 구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전기설비 반폭 구조로 안 해도 된다라는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자, 브로마메탄 설명 틀린 거 1번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폭발할 수가 있다. 2번 알루미늄을 부식해서 알루미늄 용기에 보관할 수가 없다. 3번 가연성에 속하면서도 독성가스에 속한다. 독성에 속합니다. 4번 용기 충전구 나사는 왼나사이다. 틀렸죠? 제외사항입니다. 62번 염화메탄을 사용하는 배관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속은 염화메탄은 프레온 입종입니다. 마그네슘 그리고 마그네슘 2%가 이상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합금 이런 것을 부식을 합니다. 이건 냉동에서 배웠던 부분들입니다. 프레온 특징이 웬만하면 부식을 안 일으키는데 마그네슘 또는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는 알루미늄 합금 이런 것을 부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속?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을 사용하면은 안 된다. 63번 산화에틸렌 취급 시 주로 제독제는 뭘 사용하냐? 물을 사용해야 돼요. 이거 세 가지 좀 외워야 됩니다. 제독제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염화메탄 이 세 가지는 물을 제독제로 써요. 별도로 외워두셔야 돼요. 물을 제독제로 쓴다. 시험지에 잘 나와요.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염화메탄.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특이하게 알칼리성 약품이나 가성소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간량의 물을 뿌려서 바로 어때요? 제독제로 사용할 수가 있다. 암모니아, 산화에틸렌은 간량의 물을 제독제로 사용한다. 꼭 알아두세요. 자, 64번. 다음 누출 시 다량의 물로 제독을 할 수 있는 가스 셋 중에 하나 속하면 돼요.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염화메탄 셋 중에 하나. 1번 산화에틸렌이 답이 되고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 65번. 다음 각 독성가스 누출 시에 사용하는 제독제를 적용하지 않는 거. 대부분 독성가스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가성소다, 탄산소다, 소석회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가성소다예요, 탄산소다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물을 사용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염화메탄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나다라 중에서 제독제 그러면 저 세 개를 찾아봐야 돼요.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염화메탄이 있는가? 저 세 개가 있으면 저건 무조건 물이에요. 알겠죠? 네. 자, 여기 보기 3번에 산화에틸렌 소석회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죠. 적합지가 않죠. 산화에틸렌 뭘 쓴다고? 물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처럼 뭔가 가스가 노출이 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지를 하는데 그 검지에 관한 것도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첫째, 냄새로 파악하는 거, 독특한 냄새가 나는 거 이런 걸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검지기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 검지기. 세 번째로는 시험지 색깔 변하는 걸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눗물 같은 거, 비눗물 같은 걸로 시험 검사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냄새를 노출력을 쉽게 알 수 있는 거 뭐냐? 대부분 독성가스가 냄새가 지독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1, 2, 3, 4를 쭉 보면은요. 질소 2번에 아르곤. 아르곤 냄새 없어요. 염조건소예요. 일산화탄소 독성인데 냄새 없어요. 유일하게. 3번 염소 암모니아 둘 다 독성이죠? 네. 아주 자극성 냄새가 심합니다. 4번 에탄부탄 냄새 안 나요. 탄화수는 냄새 전혀 안 나죠? 그래서 부취제라고 하는 걸 섞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죠. 67번 문제. 공기적으로 노출 시 냄새를 쉽게 알 수 있는 가스만으로 나열된 거. 똑같은 염소 암모니아를 분자식으로만 적었네요. 네. 1번 CL2가 염소, NH3가 암모니아죠?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6번의 문제를 분자식으로 영어로만 바꾸는 건 뭐예요? 67번 되겠죠. 자, 68번. 황화수소라고 하는 H2S는 주된 용도가 무엇이냐? 형광물질 만드는 데 쓰여요. 형광물질. 주로 쓰이는 용도가 뭐라고요? 형광물질의 원료로 사용된다. 용도 별도로 하나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화수 추가적으로 성질 봐야죠. 황화수소 독성입니다. 포항시아산암에 들어있는 황자예요. 네. 가연성입니다. 절타입니다. 왜? 황화수소와 성분이 수소 있고 황이 있고 그러죠? 네. 예, 절타는 성분들입니다. 냄새가 나요. 근데 자극성 냄새라기보다는 계란 썩은 냄새. 계란 썩은 냄새. 닭똥 썩은 냄새. 계란 썩은 냄새 납니다. 일반 홍어 냄새하고 이 닭똥 냄새하고 좀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계란 썩는 냄새가 난다. 보시고요. 69번. 수분이 존재하면 물기가 있으면 일반 강철제를 부식시키는 게 있어요. 물기를 만나면은 산이 되는 걸 말해요. 산. 황화수소산 된다고 그랬죠? 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는 물에 잘 안 녹아요. 수소도 잘 안 녹고 질소도 잘 안 녹아요. 자, 그래서 황화수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 액체가 됩니다. 또 수분이 존재할 때 강제가 부식되는 거. 염소가스가 그러죠? 염소. 왜 아무래요? CL2 염소가스가 물을 만나면 염산이 되잖아요. 네. 부식이 돼요. 자, 70번. 일산화탄소 염소가 반응하면 생성되는 게 뭐예요? 여기 써져 있죠. 여기 써놨잖아요. 일산화탄소 CO하고 CL2 염소가 만나면 뭐가 된다? CL2 포스킹이 된다. 됐죠? 네. 그래서 CO 일산화탄소와 염소가 만나면은 뭐가 된다? 포스핀이 아니고 포스겐이에요. 명치 헷갈리면 안 돼. 포스겐이에요. 겐. 포스겐. 자, 7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풀면은 앞쪽에 나와 있는 이제 설비 재료편 그리고 이제 LPG 도시가스만 쭉 훑으면은 거의 다 주요 개념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 70번 포스겐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1번 환기 시설을 갖춰라. 왜? 독성이니까. 2번 취급할 때는 반드시 방독 마스크 착용을 해라. 왜? 독성이니까. 안전관리 규정은 두 가지 중에 하나 규결이 되죠. 첫째, 터지냐, 폭발. 둘째 뭐예요? 중독되냐, 독성 중독되냐. 세 번째, 누출 시 용기가 불식이 되는 원인이 되므로 약간의 누출하는 것들 주의를 해야 된다. 4번, 포스겐이 포함된 폐기 액체는 염화수소를 충분히 처리하는 처분한다 했는데요. 대부분의 독성가스는 산성이라고 하죠. 네. 산성을 처리하려면 뭘 해야 돼? 알칼리성으로 하죠. 네. 알칼리성 대표적인 거예요? 가산소다. 염화수소는 염산이에요. 염산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산끼리 처리가 돼요? 중화돼요? 안 되죠. 중화 처리한 다음에 처분해야 되는데 알칼리 수용액으로 중화 처리를 해서 처분을 한다. 그래야 독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예? 알칼리 약품 써야 돼요. 대부분의 기체, 독성 기체들은 다 산성을 띠고 있다고 그랬죠? 네. 암모니아만 조금 예외로 암모니아는 알칼리성 띠고 있지만 대부분의 독성 같은 산성을 띠고 있다.